난 이거 갖고 싶어. 내 맘대로. 큰 꽃이 통째로 뚝 떨어지니까 예, 어떤 문학적인 그런 그 표현에 쓸 때는 절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열을 반대로 또 정열을 예, 상징하는 그런 꽃이기도 해요. 네, 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양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서식지예요. 원래 원산지, 자생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많은 외래 식물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얘는 반대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래가 된. 그런데 꽃이 예쁘고 이렇기 때문에 한 5천여 종이 품종 개량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겹꽃이잖아요. 꽃잎이 엄청 많은 겹꽃이에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보는 그런 오동도나 뭐 여수 이런 데 가서 보는 그 꽃, 홑꽃이 원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겹꽃이죠. 그러면 모든 꽃에 품종 개량하는 홑꽃을 겹으로 만들려면 뭐를 가지고 만들까요? 꽃잎이 뭐가 변할까요? 수술. 왜 우리 기본적인 동백꽃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빨갛고 핑크색인 꽃잎이 있으면 그 안에 엄청 많은 수술이 있죠. 그 수술을 꽃잎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없기 때문에 번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씨앗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못해요. 안 만들겠죠. 예. 그렇게 만드는 모든 꽃들이 다 원래 꽃은 잎에서 나왔고요. 잎은 줄기에서 분화가 됐거든요. 꽃이 이제 잎에서 이렇게 그 진화 과정에 거쳐서 했는데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홑꽃이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품종 개량을 해서 겹으로 만들어내죠. 얘는 이렇게 씨앗을 만들었어요. 씨앗 보이시죠? 제라늄의 씨앗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걸 총알이라고 해요. 예, 꽃이 피는 어떤 꽃봉오리가 이렇게 뾰족한 걸 총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가드닝 하는 사람들의 은어 비슷한. 그래서 총알을 만들었네 이러는데 이 겹꽃들은 홑꽃들은 이렇게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겹으로 피는 것들은 수술이 꽃잎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진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가 진화는 아니고 변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꽃을 씨앗을 만들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씨앗 만들기 되게 쉬운데 겹으로 피는 애들 선생님 저기 피어 있는 거 한번 갖다 주세요. 제라늄. 예. 선생님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꽃들이 안 올라와요. 네? 꽃이? 그 총알을 안 맺더라고요. 아 총알을 안 맺더라고 겹이라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 저기 귀 막으세요. 씨앗 없는 꽃이죠. 얘도 이렇게 보면 씨앗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겹꽃인데도 불구하고 수술과 암술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품종 개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얘는 이 꽃이 핀다 해도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아요. 근데 품종 개량해서 우리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꽃들은 여기 아직 안 핀 몽우리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피면 완전히 동그란 완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가지고 완동. 그 다음에 반쪽 그만 필 수 있는 이런 꽃들의 모양을 반동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블로그나 막 이렇게 보면 그런 은어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은어들도 쓰는 것도 가드닝 할 때 되게 재밌고 서로 통하는 얘기니까 길게 얘기 안 해도. 근데 얘는 이제 우리 오늘 심는 그 나무는 블랙로즈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식물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그 식물을 대하는 마음이 동백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보다 동백나무 블랙로즈야 이렇게 품종을 알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왜 그 시중에서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나한테 의미가 없었지만 불러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제라늄들이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름표를 분실해가지고 그냥 제라늄이 된 애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름표를 분실해서 분명히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냥 제라늄이야. 우리 사람들도 이름이 있는데 얘 제로 불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런 거라서 이름은 항상
이렇게 붙여주면 좋다는 거. 얘는 이렇게 이름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벨지를 보시면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팔치 화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분에 한치, 두치, 세치 이런 거 있죠. 단위인데 한 3점 몇 센치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화분의 이 넓이가 지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에 24, 24호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5치 화분을 시켰는데 12,000원짜리를 시켰는데 잘못 배달돼가지고 8치 화분이 왔어요. 근데 다 이제 뜯고 보니까 이런 거죠. 예, 근데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포장해서 가져가는 돈이 더 비싸거든요.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이 있고요. 얘는 제가 요 밑에 보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입장을 보면 얼룩얼룩 무늬가 있죠. 네, 이 얼룩의 무늬를 좀 닦아주다가 보니까 흔들려가지고 이게 똑 떨어지거든요. 얘는 완전히 지금 썽썽한 애예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주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시고 집에 가서 관리하실 때에도 진짜 꽃봉오리 하나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2주 동안 제가 너무 저기 해가지고 꽃봉오리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또 있어요. 충격을 줬을 때 말고 건조할 때. 네, 건조할 때 꽃 안 피고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보시면 지금 꽃을 싸고 있는 꽃받침 역할을 하는 바깥에 초록색인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피면서 걔가 마른다. 이러면 건조한 거예요. 꽃이 활짝 안 펴요. 예. 그래서 걔가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키우실 건데 가지치기는 내년 봄에 하셔야 돼요.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잎이 되게 도통하면서 반질반질하죠. 얘가 자생지가 어디냐면 바닷가 해안가예요. 거기는 바람도 많이 있지만 햇빛도 많이 비치죠. 그 햇빛을 비치는 것들을 다시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잎도 감상할 수 있는 감상 포인트예요. 지금 꽃이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그 조명을 막 감아놓고 하면 하나의 또 트리도 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여름에는 싱그러운 잎을 감상하시고 겨울에는 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삭막한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그 물을 뿌려줬거든요. 습도를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습도를 유지하냐면 지금은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분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그 물이 있어서 습도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수돗물을 그냥 분사를 하면 잎을 보는 이렇게 입장이 넓은 애들의 얼룩이 생겨요. 얼룩 생겼죠? 예, 하얀 거. 잘 닦아도 닦아지지 않아요. 예. 근데 잎을 보는 건 잎도 감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싫겠죠. 그래서 며칠 묵은 그 받아놨다가 이런 것들을 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내년 봄서부터 하세요. 올해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잎을 닦아주다 보니까 꽃이 떨어져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근데 잎을 닦을 때 무엇으로 닦냐면 누구는 뭐 맥주도 있고 마가린도 있고 그러는데 바카스 같은 걸로 닦아주면, 솜에 묻혀서 닦아주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잎 닦아주는 거는 내년 봄에 하시라 이렇게 하고요. 보면 꽃눈, 잎눈이 보여요. 모든 식물들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눈은 이렇게 통통하게 동그랗게 나오고요. 잎눈은 뾰족하게 나와요. 잎눈이 겨울에 많이 발생해서 막 나온다 이러면 봄에 건강한 잎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바깥에 내놨을 때 얘가 갑자기 추워진 여들여들한 잎에 갑자기 추워진 그 날씨 때문에 또 그 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남해안에 살고 있지만 적당히 추위를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또 빠뜨린 게 습도 관리가 만약에 이 분무기를 매일 분사를 해주거나 안 되면 옆에다가 세숫대야 같은 거를 놓고 물을 떠주면 여기에서 이제 습도 관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비닐봉지를 큰 거를 씌워 놓으세요. 그렇게 해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꽃이 필 때쯤 돼서 얘를 이제 열어요. 예, 열어서 주시면 되고요. 그냥 계속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씌워놨다가 낮에 통풍-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추위랑 네. 우리 집이 진짜 춥고 얘가 꽃을 좀 추우면 얘 꽃은 안 피고 잠자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지 그 피거든요. 근데 절대로 금지해야 할 것은 거실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아 거실에 다약 볼 때. 거실에 들여놓으면 안 되고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바람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최고 좋아요. 바람 통풍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나 통풍 관리를 안 하면 깍지벌레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벌레는 내년 봄서부터 걱정을 하실 거고 겨울에도 따뜻하면 여기서 깍지벌레가 나올 수 있어요. 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자연 현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통풍 잘 하시고 습도 잘 맞춰주시면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자, 보니까 그렇고요. 흙에다는 물을 물 주는 안 줘요? 방법, 예? 아니. 물 주는 방법은 겉흙이 말랐을 때 여름에 봄하고 여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세요. 모든 화분이 거의 다 그래요. 찔끔찔끔 주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어떤 그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그런 왜 물을 줬는데 화분에 허옇게 흘러나오는 배어 나오는 거 있죠. 특히 토분 사용하면 토분 바깥으로 하얗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만지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예. 그리고 흙 위에도 이렇게 하얗게 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염분이에요. 염분. 물에서 이 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찌꺼기들 얘도 대사를 하죠. 대사 물질들이 찌꺼기들이 쭉 빠져줘야 되는데 물을 줄 때 계속 차 있어. 찔끔 주면. 예. 그래서 한꺼번에 쫙 주는데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이고 얘를 토분에 심는 분은 특히 물관리. 왜냐하면 토분은 저기를 하잖아요. 속을 쉬니까 물관리 해야 하는데 우리는 풀분에 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자주 안 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고 위특이 말랐다. 위특이 말랐는데 거의 위특이 1mm 정도 말랐다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만져서 손을 파봤을 때 좀 말랐다 하면 그때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거보다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더 길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물을 자주 조금씩 주면 뿌리에서 계속 습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뿌리가 썩어요. 자, 그렇고 만약에 잎이 나중에 이렇게 뒤로 말린다. 습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이 까맣게 변하면서 떨어진다. 얘는 뿌리가 썩은 거예요. 물 관리 때문에. 예. 해안가에서 이렇게 절벽 같은데 물 빠짐이 좋은데 그런데 사는 친구라서 그렇고요. 토양은 꽃을 피우는 큰 꽃을 피우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하냐 비옥한 토양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꽃을 만약에 비료를 많이 주거나 영양제를 주면 꽃을 안 피우고 잎이 무성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영이 예쁘지도 않고 잎이 봄에 또 미워지니까 지금은 영양제 주지 마시고요. 여기 충분히 토양에도 이제 새로운 흙이 들어가니까 저기를 하는데 언제 주냐면 꽃이 지금은 꽃봉오리예요. 얘를 꽃이라고 하지 마세요. 네네.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할 때 이때 영양제를 주시는 거예요. 액체 비를 좀 섞어서 물 줄 때 같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비료는 또 언제 주냐면 꽃이 떨어지고 나서 새순 올릴 때 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순을 잎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주시고 그 다음에는 비료를 끊으세요. 네, 영양제 끊으세요. 선생님 그 비료나 영양제는 네. 영양제는 그거를 비료 같은 거는 지금 그 말씀하신 거랑 거의 다 다른 이런 거 주셔도 되고요. 네. 가면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여러 네, 형태가 네. 있어요. 그런 것들 올려주시면 물 줄 때마다 얘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얘는 나무도 크고 잎도 크고 꽃도 많이 피우는 거잖아요. 꽃을 많이 피우는 시기에 그 비료가 성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분갈이 시기는 꽃이 지고 나서 봄에 해주시고 가지치기나 수영 다듬기도 그때 해주세요.
자, 이제 수영 다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누워서 어떻게 됐어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가지. 이런 형태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는 외목대로 키우겠다. 아니면 나는 아래쪽을 풍성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의 마음인데, 만약에 얘를 이 중심 가지를 냅두고 하려면 이 가지를 다 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려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다시 바꿔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얘는 여기만 이렇게만 잘라주면 이제 수영이 예뻐질 거예요. 그리고 잎을 한번 보세요. 잎이 나는 이게 어긋나기예요. 그렇죠? 어긋나기인데 나중에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치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라주면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겠죠.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잎눈이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요 상태에서 가지가 나면 별로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잎눈이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잎눈이 어긋나 있겠죠. 그럼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이러면서 가지가 더 풍성하고 자리 확보를 많이 하겠죠. 그거는 이제 봄에 다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내년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가져와서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가지치기, 가지가 여기서 너무 방실방실하면 잎이 두꺼워서 무거워요.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수영을 만들어주는 게 그 동백나무 이런 나무들, 잎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나무들 안정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아까는 지금은 소담하고 뭐 이런 걸 보시고 수영을 고르고 바꿨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자를 때 전지가위보다는 톱으로 잘라주는 게 더 깔끔하고 좋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실톱 같은 거 아니면 작은 톱들이 있어요. 요거는 전지가위로 자르다 보면 나무에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것들 해놓은 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다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할 거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옆에서 두 분이서 같이 해주세요. 얘를 지금 기존에 있는 화분의 흙을 건드리지 않고 위에만 살짝 덜어내고요. 지금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꽃봉오리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건드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뿌리를 다 그 꽃봉오리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하나하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화분에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흙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분 또 선택하실 때 보면 저런 토분 같은 것들, 토분 같은 것들은 토분의 무게가 자체가 있어서 좋은데, 잎을 많이 키운다. 왜 우리 작은 관엽식물도 있죠. 그러면 입구가 넓은 게 좋아요. 입구가. 그런데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간다. 그럼 아래쪽이 조금 넓으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토분이고 크니까 괜찮은데, 토분은 물 관리 진짜 잘 해주시고 키우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오신 거는 작년에 꽃 못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올해 봄에 가져온 거라서. 아, 그래요? 근데 꽃봉오리 만들었네요? 네, 그때는 두 개가 이렇게 있는처럼 생겼었는데. 네네. 이거 꽃 보시고 나서 가장 추운 곳에다 두셔야 돼요. 저온 처리를 돼야지 그 다음에 그 해 또 꽃눈이 오거든요. 그래서 꽃 보실 때까지는 햇빛, 통풍, 물관리 이렇게.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비치는 데가 아니고 반그늘에서도 충분히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햇빛 양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햇빛이 아예 없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그 창쪽, 베란다 창쪽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아주 춥다. 그러면 신문지 한 장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근데 얘는 입장이 그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찬 바람에. 근데 이제 그 베란다가 거의 얼음이 얼 정도다. 그때는 조금 이렇게 온실처럼 그 창문을 뽁뽁이나 이런 걸로 좀 가려주시면 되고요. 자, 배수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 화분 밑에다가 그거 깔만 깔고 그다음에 화산석이랑 난석을 너무 많이 채우면 흙이 안 되니까 장갑이 필요하더라고요. 장갑이요, 여기 드릴게요. 선생님 저 마음 말라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보세요. 흙을 촉촉해요. 촉촉하지요. 바짝 말라있으면 물을 조금 뿌리고 시작할게요. 저 선생님 마음 좀 네? 저 확인의 마음. 마음 네. 마음 주세요. 화산석이랑 난석을 섞어서 밑에 깔아주세요. 섞어서 뿌리라는 거 아니야? 응? 섞어서. 블랙이 또 시작해? 너무 다른 편을 하긴 해야겠죠, 언젠가는. 이거 간식 수영 예쁘죠? 잘해서 나중에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키워야 돼. 무슨 얘기 좀 말씀드려요. 보고 나서 여기 엄청 많이 내려. 네네네. 어디 가는 듯이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진짜 돈 벌어 가시는 거 이거 3만 원짜리. 굳이 자를 필요 없어. 집에서 키우다가 강원도에서 갖다 놨으면 좋겠어. 강원도에서 안 자란대. 이거 나중에 이거 해안가에 나중에 뿌리 아니잖아. 다시 내려가는 완전 거. 내륙이잖아. 나 아빠한테 그랬다고. 겨울에 피는 꽃이라 좋아할 줄 알았더니 꽃을 안 핀대. 모자라면 여기다 심어도 예쁘니까 두개 같이 놓으면 동백을 그리고 화분은 가져가시면 돼요. 거기다 다 심으시면. 동백은 사람들이 마니아가 따로 동백 마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5,000종이나 된다 그러죠. 얘가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 흰색, 핑크색, 빨간색, 거기다 향이 나는 거, 뭐 노란 동백도 있거든요. 한번 동백의 세계에 누군가는 못 빠져보세요. 다 넣는 게 아니었구나. 다 넣는 게 아니었어. 너무 많이 건조하니까 됐어요. 이 높이 없이 여기 딱 붙으면 배수나 통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뿌리 이 아래쪽으로도 통기성 잘 되는 것들 좋거든요. 화분 나중에 선택하실 때 하고요. 여기는 이거는 요새 이제 유행하는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슬립분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화분이 작은 것부터 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키운 아이들의 그 특징은 우리 화분을 이렇게 빼보면 오래된 화분을 빼보면 뿌리가 밑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예, 막 엉켜가지고 서클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 현상이 없고 위로 이렇게 다시 밑에서 막 오글오글 하는 게 아니고 위로 다시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는. 그래서 화분갈이나 뭐 이런 것들
화분 뿌리를 식물의 뿌리를 훨씬 더 발달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는 배양토하고 용토예요. 용토는 배양토랑 다르게 얘는 이제 인공흙이잖아요. 예, 거기에다 이런 거 섞은 건데 얘는 이제 흙도 들어가고 거름기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좀 더 자연적인 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30%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가 중립 대립 한 30% 들어가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펄라이트 얘는 무조건 배수예요. 영양분은 나중에 저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줄 훈탄을 좀 섞을게요. 이거는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햇님 선생님이 좋아하는 계피. 겨울에 계피 많이 드시래요. 얘 계피가 우리 발근제라고 삽목할 때 발근제 바르거든요. 근데 얘도 뿌리에 발근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발근제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얘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뭐 계란 껍질 만들어 놓은 거는 걔는 안 할 거예요. 걔는 나중에 꽃 활짝 필 때 나중에 쓰세요. 지금 여기 있는 흙으로도 영양가로도 충분히. 아 얘가 고형 비료예요? 예. 알갱이 비료라 그러고 고형 비료는 거의 밤할 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 선인장 비료랑 저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그 선인장 비료라고 따로 팔길래. 선인장 비료? 예. 액상 비료 중에서? 아니요 저렇게 된 거. 그거는 선인장은 꽃보다도 잎을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개화 촉진제도 있고 뭐 성장 촉진제도 있고 이러는 건데 조금씩 그 식물에 따라서 달라요. 간엽 식물에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나무에 주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른데 거의 영양제 비슷해요. 가을에도 액비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액비요? 네, 가을에 꽃 없을 때. 아니요. 가을엔 영양제 안 좋은. 예. 가을에는 나무들이 이제 그 쉬어야 하는 시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가을에는 하면 웃자라 가지고 겨울에 잎이 지금 저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온도도 맞고 영양분도 많고 이러면 잎이 이제 막 이렇게 퍼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봄 돼 가지고 하면 꽃샘추위에 이제 잎들이 다 아니, 집에 화분에요. 예. 그 흙이 이렇게 마르면 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 줄기, 요 부분만 약간 맞나요? 항상 그 뭉쳐 있듯이 흙이 뭉쳐 있듯이 촉촉한 거예요. 안 주면은 또 잎이 마르고. 어떤 화분이요? 종류가? 혹시 거기를 이렇게 충분히 주는 거예요? 물을 항상? 항상 저는 물 주는 습관이 어떠냐 그러면 본인의 물 주는 습관이랑 그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이렇게 빼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빼곡하게 있는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거의 물 주는 곳이 가운데 옆에 흘리지 않으려고 가운데 주거든요. 줄기 있는 데가 항상 흙이 파져 있어요. 예. 저는 이 주변에 주는 거 같아요. 근데 주변에 주는데 가운데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저희가 촉촉하고. 촉촉하고요. 가해가 뭉- 말라요. 예. 이렇게요. 뭔가요? 그러면 물을 충분히 빠지게 해주나요? 예? 그러면 아마 뿌리가 그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화분을 빼보면 그러면 이 가운데에 물을 준다는 거 여기 그러면 뿌리가 여기에서 더 많은 수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더 충분히 바깥으로 더 줘야 되는 거지. 예, 잎이 떨어진다는 거는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잎이 말라. 예, 마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저절로 늙어서 떨어지는 그 잎 말고 말라서 떨어진다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 화분 안에
이 그 잔뿌리들이 화분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수분 활동을 못 한다는 거지. 위로 안 자라고 밑으로만 자랐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일반적인 화분들이 다 그렇게 뿌리가 발달이 돼요. 물 한 바가지만 더 갖다 주세요. 근데 저는 예. 여름에는 그냥 바깥이니까 물을 그냥 한 번 줬거든요. 예, 뭐 줄줄 나오게.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집안에 넣다 보니까 네. 뭐 밑에 받치긴 받쳤지만 물이 막 흐르면 막 바닥에 흐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딱 머리 써서 딱 화분에만 쏙 그만큼만 적셔지게 지금 뭐 겨울 그냥- 동안은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대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화분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얘가 언제 화분갈이를 했는지, 나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분재 같은 스님은 분재 키우시니까 분재는 밑으로 쭉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재 하원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바닥에다가 물이 흥건할 정도로 분재를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식물이 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식물이 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식물의 특징에 맞춰서 제 환경이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분갈이 하실 때 물 오늘 안 주실 거니까 예, 충분히 이렇게 적신 상태에서 분갈이 하시고요. 보세요. 배수 엄청 잘 되겠죠. 이런 상태. 예,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예. 그럼 내 것도 사진 찍어주세요. 자, 이제 대야에 있는 것들을 한쪽에 모아주세요. 비밀번호. 이거 찍어서 드릴게요. 예, 예. 찍어서 드릴게요. 이거 먼지 탈 것 같아. 예, 여기다 다 모아주시고 그 대야를 가지고 오세요. 아니, 핸드폰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응, 여기 있구나. 떼요 하는. 이거면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하시고 심다가 모자라면 또 오세요. 선생님 가져가시면 돼요. 2개 해야 되니까 여기다 2개 넣어주세요. 넘치지 않을까? 모자라면서. 예, 모자라면 더 오세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갔더라고. 지금 그게 샀어. 자, 모종삽을 드릴게요. 꾹 하지 말고 옆에 살짝만. 아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얘는 움직였어요. 그럼 한 분씩 드실게요. 여기다 흙을 좀 넣어줘. 흙이 이렇게 꽉 차면 안 되니까. 원래는 화분을 업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얘가 너무 큰 게 왔기 때문에 예, 화분이 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대로 넣을 거예요. 기존 흙이 또 30% 들어갔죠. 30%가 아니라 거의 뭐 70%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핀셋 예. 핀셋 너무 작지만 나무젓가락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 놓으세요. 얘를 반드시 잡고 예, 잡고 뿌리를 최대한 안 건드리도록. 선생님 나무젓가락 좀 갖다 주세요. 예. 손으로 이렇게 해서 좋고요. 여기 있는 흙들은 조금 걸어놓을게요. 살짝. 혼자 하세요? 저 보고 하면 그냥 빠져서
여기 아래쪽에는 흙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으로 네, 여기는 묻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울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흙을 여기에다가 더 채워넣어야 됩니다. 반 잘라서 하나씩만 쓰세요. 가장 가늘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흙 채우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뿌리가 여기 흙이 여기까지 덮였었는데 나는 흙을 여기에 덮어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식물이 네. 숨을 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가야 돼. 네. 요거 사진 좀 찍어줘. 어디를 써? 어떤 부분에 또 보여? 네네네. 뿌리가 너무 잘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기울죠. 네, 나무가 똑바로 안 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줘요. 나무 젓가락 가지고 요 뒤에도 흙 채워주시고요. 나중에 흙 보고 나서 얘를 자르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달될 것 같아요. 어디가 앞에? 그리고 여기도 흙을 살살만 채워주고 가서 물 한 번 준 다음에 나중에 흙 채워줄 수 있도록 흙 드릴게요. 이제 그만. 흙이 원래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시 심어야 돼요? 저기 이 흙, 뿌리가 안 자라서 그런지 네. 이거 할 때 뭐 많이 이거랑 달리 많이 떨어지죠. 다시 한번 뺄게요.